여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부정행위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아내의 불륜에 대한 증거가 담긴 편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이야기는 데비드 젠킨즈의 지난 몇 시간 동안 절대적이고 희석되지 않은 지옥에 관한 것입니다. 익명의 이메일 메시지에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 로렌이 지난 수요일 오후에 값싼 모텔의 방에 들어가는 것이 목격되었고 지금 그녀가 같은 남자와 다시 점심을 먹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와 로렌은 일주일에 3에서 5번 친밀한 사랑에 빠졌고 그들의 유대감은 되게 강렬하고 진지했습니다. 그는 아직 30살이 아니었지만 이메일이나 그 의미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 긴장되고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한 그는 그날 집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변화된 남자가 오후 6시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그는 진입로에 이미 작업복을 입은 로렌의 차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싱크대에 서서 야채를 헹구고 있었습니다. 그가 부엌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머뭇거리며 그에게 인사하고 그의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로렌은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그에게 키스하려고 몸을 돌리기 전에 데비드는 다른 남자와 좋은 하루를 보낸 후 평온한 로런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에 우리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관한 나쁜 소식이 있었고 1일에 그린즈버로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금요일이라 오후 8시까지는 집에 없을 것 같아요. 회의 진행 방식에 따라 데비드는 로런의 업무 일정을 꽤 잘 알고 있었고 그녀의 일정이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에 가장 유연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메일의 주장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그의 첫 번째 생각은 로런이 회의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 프로젝트 위기 회의와 출장은 모두 거짓말이었고 대신 금요일에 휴가를 내고 사전 작업을 하고 로런과 그녀의 연인을 위해 모텔을 잘 돌보기로 동의했습니다. 적어도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밤이면 주말 내내 함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로렌이 제안했어요. 당신이 언제 집에 돌아올지 정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린즈버러를 떠날 때 나에게 전화해 주실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데비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제 그는 계획되지 않은 출장에도 불구하고 로렌이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얼마나 사려 깊었는지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고 심지어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그녀가 자신의 흔적을 덮고 흔적을 제거하기 위해 2시간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는지 궁금했습니다. 물론 그린즈버러를 언제 떠날 수 있을지 더 잘 알면 전화할 것이고 길에서 몇 시에 집에 갈 수 있을지 더 잘 알면 길에서 전화할 것입니다. 이제 금요일의 요점은 로렌이 실제로 모텔에 있었다면 다시 바람을 피우는 것을 더 쉽게 만드는 것이었고 이 이메일이 정확하다면 데이비드는 로렌이 그녀를 붙잡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편안하게 느끼기를 원했습니다. 저녁 먹고 빨리 샤워하고 나 없는 동안 이 프라이팬 좀 지켜봐 줄래? 야채가 타지 않게 해라. 로렌이 지갑을 가져가서 위층으로 가라고 했어. 물론 자기야 걱정하지 마. 데이비드가 생각하면서 대답했어. 그 자체가 이상해요. 나는 그녀가 보통 그녀의 지갑을 아래층에 두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샤워 자체도 그녀가 보통 즉시 샤워를 하지 않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었지만 집에 돌아와서 우편물을 확인하고 야채를 저으면서 그는 초조하게 생각했습니다. 샤워는 이전에 받은 이메일의 뉴스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데비드는 익명의 이메일을 하나 생각했고 저는 오늘 저녁 식사 때까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결혼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데비드는 분명히 다른 것에 대해 사려 깊었습니다. 틀렸어 얘야. 내가 말한 프로젝트 외에는 넌 정말 조용하고 거의 다른 행성에 있는 것 같아. 로렌이 마침내 물었다. 그녀가 물었던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받았고 아니 미안해. 그냥 피곤해서 이미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금요일에 그린즈버로로 갈 준비를 하려면 내일 해야 할 일. 데비드는 로런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평소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데비드는 지금은 정상으로 간주되는 일이 내 아내가 바람을 피울 수도 있다는 것이 거의 웃기다고 생각했습니다. 엉뚱한 유머 감각을 가진 누군가에게 장난을 당할 수도 있고 잘못된 이메일 주소에 의도치 않은 희생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완전히 다른 여자이고 보낸 사람이 그녀를 어제 내 아내가 이 삶을 가진 지옥에 있는 것으로 착각했다면 어떨까요? 내 행복 그리고 오늘 나는 의심이 가득해. 저녁 식사가 정리되었고 잠시 동안 TV를 본 후 데비드와 로런은 주말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결국 잠자리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데비드는 이미 일찍 잠자리에 들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야 했기 때문에 데이비드는 만약 로렌이 오늘 밤 친밀한 관계에 조금이라도 진전을 보인다면 어떻게 할지 생각하면서 배가 뒤흔들렸다. 그는 수요일 밤에 그들의 최근 친밀한 만남에 어떤 패턴이 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의 기억이 약 50분의 50이라는 공포 퇴근 후 그녀의 샤워와 연결하면 그는 어둠 속에 양면 당나귀를 잡으려고 애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로렌은 먼저 잠자리에 들었고 데이비드가 그녀와 합류했을 때 그녀는 재빨리 그의 뒤에서 그를 껴안았습니다. 꽉 잡고 가슴을 긁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30분 동안 이를 방해할 수 있을까요? 내 사랑 로렌이 장난스럽게 헛소리를 제안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내가 통제력을 잃기 전에 얼마나 더 참을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그는 참을성 있게 계획을 세우고 원하는 만큼 말했습니다. 얘야, 나는 오늘이나 내일 당신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가 이 말을 하면서 내 머릿속에 걸려있는 이 프로젝트에 너무 정신이 팔려있다. 그는 다시 한번 60초 동안 그의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 믿을 수 없었다. 그가 불과 10시간 전에 받은 간단한 이메일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자기야, 이해합니다. 당신이 그럴 의향이 있다면 나는 당신에게 마땅한 스트레스 완화제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렌은 데이비드를 꼭 껴안고 그의 뒤통수에 키스했습니다. 잘 자라고 인사하고 데이비드에게 반지를 굴리기 전에 데이비드는 안도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당신이 그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녀가 무슨 뜻인지 의아해했습니다. 내 인생 데이비드는 로런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서 출근하여 더 이상의 질문이나 날카로운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는 어젯밤에 실제 또는 상상한 문제를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이 처리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포에 믿을 수 없는 마음이 떠올랐고 그 깨달음으로 그는 로렌과의 긴밀한 접촉을 또 다시 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야, 오늘 밤 늦게까지 일할 예정이야. 내일 여행과 회의 준비가 완료되었으니 저녁 걱정은 하지 마세요. 아마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뵙겠습니다. 데이비드는 정오쯤에 그녀에게 음성 메일을 남겼지만 목요일은 비즈니스 회의를 준비하지 않고 보냈습니다. 데이비드는 천성적으로 기획자이자 조직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불륜에 대한 확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그를 만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을 때까지 모든 사람에게 전화를 걸고 무엇을 사고 싶은지 결정한 후 인터넷에서 녹음 장치를 검색하기 위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시내를 둘러보며 유사한 장치를 갖춘 몇몇 상점을 찾았고 집으로 향하기 전에 들를 만한 상점을 찾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실제 업무에 능숙하여 아무도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과 정신은 분명히 그가 있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조금 늦게 퇴근한 후 도청 장비를 파는 가게에 가서 간단한 음성 인식펜을 샀는데 로렌은 보통 그녀의 사무실과 차에 가지고 있던 로렌의 지갑에 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는 또한 자신이 하는 척하기 위해 이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다음날 로런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행 준비 중입니다. 안녕, 자기 마침내 집에 돌아와서 정말 기뻐요. 데이비드가 오후 9시쯤 도착했을 때 로런이 문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프로젝트와 여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새로운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 많은 자원을 할당했기 때문에 금요일에 모든 것이 좋든 나쁘든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데이비드는 더 좋든 나쁘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목요일 밤에도 같은 기분을 느낀다. 데이비드의 안도감은 전날 밤의 반복이었다. 로렌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 데이비드가 말할 수 있는 한 상대적으로 말하기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에게 행동했지만 그는 그런 사람이었다. 금요일에 데이비드가 새벽에 다시 일어났던 것과 비교하면 로런이 평범해 보이는 것은 아마도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데이비드는 로런의 지갑에 펜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집을 나서 커피숍에서 잠시 시간을 보낸 다음 집으로 갔습니다. 오전 10시에 변호사를 만나십시오. 데이비드는 단지 정보를 얻기 위해 이 만남을 고려했지만 결국 그는 변호사가 데이비드의 이메일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두려움, 그리고 오늘이 잠재적인 연인과의 데이트라는 사실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을 확인하려고 했고 그 빌어먹을 이메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립탐정이나 수천 달러의 전자 감시 장비를 조사하는 것은 변호사로부터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다음과 같은 공식적인 현실에 대해 배웠습니다. 자녀가 없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간단했습니다.
특히 데비드와 로런이 비슷한 급여를 받았고 비슷한 은퇴 계획 잔고가 있었기 때문에 집은 대부분 빚이 있었기 때문에 청산하는 것은 재정적 부담보다 감정적 충격이 더 클 것입니다. 그러나 데비드는 떠났습니다. 완전히 혼란에 빠진 법률사무소 어떻게 해야 이 악몽에 직면할 수 있고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영원히 함께할 운명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스타벅스에서 점심을 먹으며 인터넷을 서핑하고 이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조사했습니다. 웹사이트에는 바람을 피운 배우자를 알아내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풍부합니다. 바람을 피울 때 발각되지 않는 방법, 소득을 숨기는 방법과 그것을 찾는 방법. 가장 유익한 사이트는 배우자가 아무것도 속이지 않는 이유에 전념하는 사이트였습니다. 데비드 리드는 이 사실만으로도 로런의 동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데이비드 로렌이 그를 속일 수 없는 것이 모두 실수였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속임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을 때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서로 사랑에 너무 가까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짐을 싸고 모텔로 향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데이비드는 그 빌어먹을 이메일에 언급된 모텔로 차를 몰고 가면서 이 모든 사건이 사실이라면 로렌이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전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항상 같은 모텔을 이용하세요. 그렇다면 그의 하루는 모두 헛된 것이었을 것이고 어쨌든 그가 그녀의 지갑에 넣은 펜이 결국 열매를 맺을지도 모르지만 데비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혼 생활의 상태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오후 1시 40분에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방과 사무실이 내려다 보이는 외딴 주차 공간을 찾을 때까지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이제는 그냥 기다려야 합니다. 모텔에 오고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가 주차했을 때 라떼 모델인 아큐라가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1층에 있는 방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데비드에게 막연하게 친숙해 보였습니다. 이름은 마음에 떠오르지 않았지만 데비드는 데비드가 모든 의심을 하기 전에 이 남자를 본 적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약 5분 후 로런의 한더 어코워드가 옆에 주차했을 때 그의 희망도 끝났습니다. 그녀가 손에 들고 있던 지갑에서 뛰쳐나온 ACA는 같은 방의 문으로 걸어가더니 몇 초 후에 재빨리 노크를 했다. 그 남자는 문을 열었고 로렌은 평소의 편안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안으로 들어와 내 인생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다. 데이비드는 그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주먹으로 운전대 로렌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거기에 운율이나 이유가 전혀 없었는지 데이비드는 인생에서 그렇게 맹목적인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기획자와 조직자는 방금 그의 밑에서 깔개를 뽑아냈어요. 데이비드의 생각은 경주하고 있었습니다. 캐로윈드의 새로운 퓨리 롤러 코스터처럼 위아래로 좌우로 움직이다가 그는 오늘이 적어도 로런의 부정행위의 두 번째 사례라는 사실과 그녀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데이비드는 모텔에서 더 이상 얻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을 두드려서 그들과 맞설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나빠질 수 있었고 진정하고 준비할 시간과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다음 단계가 무엇이었든 지금까지 그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는 다음 단계에 대해 비참할 정도로 감정적으로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그녀의 지갑에 넣은 펜을 기억하고 실시간으로 씁쓸하게 움찔했습니다. 그는 고통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랑의 둥지 앞에 나란히 주차된 두 대의 차를 몇 장 찍겠다는 마음가짐, 그리고 번호판이 달린 남자의 차를 클로즈업한 뒤 천천히 출구로 방향을 틀었다가 다시 가던 길로 돌아왔다. 목적지도 정하지 않고 그냥 한동안 정차하다가 빨간 신호등에 달릴 뻔하다가 부딪힐 뻔하고 충격을 받아 양조장에 들러 맥주를 마시고 생각을 정리하려다 처음에는 생각을 정리했다. 아이돌에 대한 의심에서 완전한 인식으로 바뀌었지만 그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던 순간에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일이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아는 한 그와 로렌이 7년 넘게 알고 있었던 이유가 얼마나 거의 없는지 깨달았습니다. 독점 관계에 있었고 약혼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는 반박할 충분한 증거가 있었지만 로렌이 대답할 것이 사실인지 알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으며 오늘 오후 데이트 상대의 녹음을 듣는 것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로렌에게 무슨 말을 하기 전에 그녀의 지갑에서 펜을 꺼내라. 그는 또한 그의 출장이 끝난 후 나중에 그녀가 그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기분이라면 그의 크러쉬 로렌 옆에 있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번 주에 여행을 언급하면 그의 준비된 변명이 사라지고 로런과 친밀한 관계를 더 이상 거부하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그녀의 인식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이 펜이 필요하고 거기에 뭔가가 있는지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집을 떠나 며칠 동안 머물면서 이 모든 쓰레기 속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데비드는 이 일반 계획을 염두에 두고 마음속에 낙서했습니다. 데비드는 교활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오늘 밤 평소보다 늦게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애인을 흔들어 놓을 수 있도록 맥주를 마시고 요금을 지불한 후 집에 거의 다 왔다는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는 차를 다시 도로로 몰고 로렌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고 음성 메시지를 녹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 좋은 소식입니다. 준비 작업이 큰 성과를 거두었고 모두가 모든 일을 정상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샬롯에서 30분 정도 거리에 있고 교통도 나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집에 돌아올 것 같아요. 겁이 나서 데비드는 큰 소리로 혼자 집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고 도착하자마자 재빨리 가방 2개를 싸서 차 트렁크에 넣은 다음 자리에 앉아 로런에게 상황에 따라 메모를 썼습니다. 밤이 되자 그는 별다른 대결 없이 그냥 탈출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테이프에 무엇이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본격적인 대결을 원하지 않았지만 그의 추론 중 일부는 그녀만큼 그녀를 놀라게 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데이비드가 로렌에게 전화를 걸고 그녀의 애인 롭이 두 번째로 친밀한 관계를 갖는 마지막 순간에 있을 때 그녀가 그를 놀라게 한 만큼 그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은 함께한 마지막 날이었고 데이비드의 계략이 그들에게 준 여분의 런웨이 덕분에 그들은 그들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도 축하나 승리의 춤으로 보았지만 지금은 그녀가 중얼거리는 음성 메일을 듣고 잠재적으로 부주의한 움직임처럼 보였습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이미 돌아간다고 말한 사람은 데비드였습니다. 그리고 집에는 오후 6시쯤 도착할 거예요. 평소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조기 경고 전화를 받았을 때 라브은 로런이 그를 껴안고 작별 인사를 하자 재빨리 화장실로 달려가 샤워를 했고 습관이 이어졌습니다. 라브은 옷을 입고 로런이 방을 나가는 동안 방을 나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표준 포스트 쿨다운 샤워 운동을 위해 체육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로런은 데비드의 조기 귀가와 프로젝트가 더 나은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그의 즐거운 기분에 대해 더 걱정했습니다. 나는 그가 집에 늦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회의와 여행으로 지쳤을지 모르지만 그는 아마도 일주일의 대부분을 놓친 후 오늘 밤 사랑을 나누고 싶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웃으로 돌아서면서 여전히 약간 긴장된 상태로 모퉁이를 돌아 집에 접근했고 데비드의 차가 이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금요일 교통 상황에서 그가 잘한 진입로 젠장 그녀는 그의 새로운 민간인 옆에 그녀의 협정을 주차하면서 큰 소리로 중얼거렸다. 로렌은 그녀가 들어오자마자 그가 그녀를 덮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녀는 아마도 멋진 휴일 저녁 식사를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아마도 좋은 생각이야. 데비드는 진입로에서 로런의 차가 들리는 것을 들었을 때 펜과 바늘에 같았습니다. 그녀가 바람을 피우는 사기꾼 가방으로 포장되어 있고 차 안에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한 메모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녀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글을 쓰기 위한 펜이었는데 그는 로렌이 도착하자마자 잡을 수 있도록 거실에 앉았습니다. 안녕 자기. 로렌이 들어오면서 소리쳤고 데이비드가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된 것 같군요. 우리 나가서 보는 게 어때요? 식사하고 축하하자 그녀는 그에게 서로 껴안고 키스하면서 물었습니다. 집에 일찍 왔으니 좋은 것 같군요. 제가 테이블을 예약하는 동안 위층으로 올라가서 옷을 갈아입으시지 않겠습니까? 데비드는 로런이 쉽게 동의하고 작업용 가방과 지갑을 사무실에 던져 놓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테이블을 올라가 안방 침실로 가기 전 데비드는 샤워가 시작되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녀의 지갑으로 가서 펜을 꺼냈다. 그는 되감기를 누르고 연인들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소리를 듣고 연주를 한 다음 재빨리 우물 손잡이를 꺼서 문제를 해결했다. 이제 여기서 나갈 시간이 되었고 데비드는 로런에게 줄 메모를 꺼내서 그녀의 가방 옆 탁자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문간에서 멈춰서서 데비드는 그와 그녀의 로런 사이에 아무것도 똑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슬프게도 깨닫고 그들의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샤워실로 가서 그에게 여행이 끝난 후 배가 고플 수도 있고 나중에 거실에서 그를 보지 못하게 하고 싶을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향했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메모를 보고 그것을 가져가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냐 맙소사 아냐 이건 사실일 리가 없어 로렌 난 내 애인과 내 외도에 대해 알고 있어 그게 사실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었지만 모텔에서의 오후 데이트는 모든 의심을 잠재웠어 넌 내 영혼을 짓밟았고 난 너무 슬프고 화가 나서 난 당신 옆에 있을 수 없어요. 하루 이틀 동안 자리를 비울 거예요. 생각을 정리하는 동안 하루 이틀 동안 자리를 비운 다음 당신에게 전화해서 얘기할 시간을 정할 거예요. 시도하지 마세요. 나에게 연락하거나 나를 찾으려면 내가 준비가 될 때까지 당신을 만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면 나를 믿으십시오. 데비드는 집을 떠나 자신의 방에 자리를 잡고 호텔로 갔습니다. 그는 아래층에서 저녁을 먹고 더블 스카치를 온 더 락으로 주문한 다음 마지못해 방으로 돌아와 로렌의 오후 배신 서약 녹음을 듣기 위해 책상 옆 의자에 앉아 녹음기를 켰는데 로렌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다음 소리가 들렸다. 로렌 안녕 롬 난 못해 회의와 시간 측면에서 이미 이 일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5번의 회의를 30일 이내에도 이렇게 쉽게 열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로런 네. 우리의 일을 숨기는 스트레스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어서 기쁘고 왜 장기 문제가 보통 비참한 결과를 낳을 놈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내가 전혀 모른다는 건 알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일이 어떻게 쉽게 멈출 수 있는지 알겠어요. 데이비드가 오늘 밤 늦게까지 시내에 없을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술 한잔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우리의 성공을 축하하고 멋지게 마무리하려고 말하자면 좀 형편없었어요. 라브저는 어느 정도 찬성이지만 규칙은 규칙이므로 목록에 없는 새로운 일은 하지 않습니다. 로런과 라브 옷을 벗은 채 데비드는 로런에게서 키스하는 소리와 부드러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데비드는 침대 크리기 소리를 들었습니다. 데비드는 로런과 라브 사이의 90분간의 친밀한 대화를 모두 들었습니다. 두 가지 일이 그를 먼저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친밀감은 심지어 평범해 보였고 데비드는 로런이 왜 위험을 감수할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라브의 성관계 중의 보호를 위해 사용했으며 그들이 한 일은 이상할 정도로 에로틱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배우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데비드는 그 불륜이 진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5번 데이트했지만 금요일에 그 뒤에 왜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 밤은 데비드와 로런 모두에게 거의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결국 데비드는 포기하고 녹음에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말과 일로부터의 자유를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로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11시에 당신 집에 갈게요. 괜찮으시다면 얘기하려고 로렌이 전화를 받았을 때 핀이 울리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집에 와주세요. 상처를 줘서 정말 미안해요. 데이비드는 오전 11시 직전에 도착하는 로렌의 대답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는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현관문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로런이 초인종을 열었어요. 로런이 문을 열었어요. 데비드 집에 전화할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가는 게 편하지 않았어요. 데비드가 대답했어요. 우리 식탁에 앉아서 다음 단계에 대해 논의해도 될까요? 로런 데비드의 사업적인 행동과 이 토론이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진행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데비드가 목청을 가다듬고 로런을 속까지 뒤흔들었던 질문을 하기 전에 잠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의미 있는 방식으로 부인하십니까? 당신 이록 로렌과 함께 한 활동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것, 눈물을 흘리며 데이비드의 질문에 대해 생각했다는 것과 그가 얼마나 집중적이고 사실인지에 대해 생각했다는 것, 그녀가 보기에 이 대화는 데이비드가 그녀가 한 일이 그에 대한 그녀의 감정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과 그녀와 라브이 이 관계를 맺은 것은 단지 직장 동료인 데비드의 잘못을 증명하기 위한 것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라브가 제가 이 일을 한 것은 단지 몇 달 전에 아무도 모르게 바람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우리는 불륜이 어떻게 거의 항상 발견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결혼 생활에 야기하는 비극적인 혼란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토론은 두 진영으로 나뉘었고 어떤 사람들은 하룻밤의 범위를 넘어서는 모든 사건이 확실히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둘 이상의 사람을 비밀로 유지하려면 계획이 필요하고 물론 상당한 양의 속임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가능했습니다. 라브가 나는 마지막 캠프에 들어가서 어떤 예방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불륜을 저지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거나 게임이었다고 말했어요. 사실 그게 전부예요. 단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게임이 되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몇 번 점심을 먹으면서 내놓은 가설이 인생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그것을 꽤 자세하게 배치했고 우리가 해낼 수 있다고 확신했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한 문제였다는 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달성한 것을 단 한 사람도 알 수 없거나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브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만큼 그의 아내를 사랑했고 이 게임이 우리 관계에 관한 한 당신이 아무 의미가 없다면 그것은 단지 친밀한 것일 뿐이며 테스트를 위한 우리의 조건 중 하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적어도 30일 동안 지속해야 했고 5번 이상 만나야 했지만 그것은 단지 친밀한 것뿐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우리는 서로를 전혀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와 공유하지 않은 친밀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파트너이고 우리 배우자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다는 겁니까? 예전에는 충실한 아내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당신도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알겠지만 그것에 대해 전혀 몰랐다면 믿을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충실했다는 건 무의미한 친밀한 일이었고 이번 달 내내 라브와 내가 함께한 후 친밀감을 원했다면 나는 결코 당신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롤엔 엉성한 순간과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따뜻하고 흐릿한 느낌이 듭니다. 보세요. 당신은 상처받았고 당신이 알게 된 것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공유한 세부사항이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에 대한 모든 의심을 풀고 라브에 대한 나의 감정에 대한 모든 생각을 지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동료였을 뿐이고 함께 아름다운 밤을 보냈지만 그게 전부였지 사랑도 감정도 없었어. 지금 당장은 끔찍한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일 뿐이야. 라브와 나는 매우 조심했고 우리는 결코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고 결코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게 우리 결혼 생활에 어떤 해를 끼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알았으니까 당신이 남편이 아닌 남자와 한 달 동안 나에게 5번 정도 바람을 피웠고 그 일을 나에게 비밀로 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긴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남편은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내 주요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라브로런과의 당신의 활동에 대해 내가 알게 된 역겨운 사실을 당신은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변명에 대한 반복되는 직접적인 공격에 약간 침몰했습니다. 예, 아마도 사실은 그 자체이지만 이유가 그들에게 중요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친밀한 것이었고 서로에 대한 매력으로 인해 친밀한 것도 아니었고 우리 사이에 정욕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서로를 위해 거기 있어야만 했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숨기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로렌이 지난달에 멍청한 약 한 병을 삼켰다는 생각과 그녀가 항상 그렇게 미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궁금해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그다지 열정이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데이빗, 열정은 없었어요. 시기적절했어요. 당신이 상처받은 건 알지만 보상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기다려요. 이건 단지 친밀한 변명일 뿐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잘 아셔야 할 거예요. 우리가 충실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독점하기로 결정했고 거의 1년 동안 독점적으로 데이트한 결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문제에 대해 길게 논의했고 결혼 전 상담 중에 그리고 결혼 서약에서 서로에게 충실을 구체적으로 약속하기 전에 다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번 언급한 것은 단지 친밀한 변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로런은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 논쟁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데이비드, 당신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피델러티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했습니다. 제가 말하려는 요점은 우리가 같은 페이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 7년 이상 동안만 당신을 사랑했고 단 한순간도 라브에 대해 조금도 감정을 품지 않았습니다. 만약 라브가 YSI를 플레이한다면 한 달에 5번 라브가 여트씨를 플레이한다면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멍청한 약의 잘못인 것 같았고 데이비드는 로렌이 방금 말한 것에 뛰어들었는데 왜 그냥 야씨 놀이를 하지 않았나요? 그냥 가문을 틀었거나 그냥 은밀한 것 말고 다른 짓을 했어. 넌 로비랑 밤을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걸 분명히 했고 다른 영혼은 이 사건에 대해 절대 알 수 없을 거라고 해서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불륜처럼 보이고 냄새가 나는 그 호텔방에서 당신이 불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권리가 있는? 임무를 완수했지만 실제로 암시할 필요는 없었지만 여전히 배우자에게 자신의 활동을 숨겨야 했기 때문에 약간의 비난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당신은 일찍 퇴근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을 숨겨야 할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가 있든 없든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로렌은 머리를 옆으로 기울여 데이비드의 도전을 생각했고 그녀는 자신이 빠르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로렌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가정을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변명은 라브와 내가 친밀한 관계를 가졌는지 여부가 실제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호텔에서 필요한 모든 비밀과 회의를 가지고 그 관계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실제로 친밀한 관계를 맺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데이비드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비밀 유지 측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비밀 관계를 계획한 다음 에드가 우리 계획을 테스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끝. 로렌, 오늘 하루 종일 당신이 한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이 실제로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최악의 일인데 잠시 또는 조금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우리 둘 중 누구라도 우리 결혼 생활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은 당신이 한 달에 5번 다른 남자와 섹스했다는 사실보다 더 나쁠 것입니다. 도대체 그 사람과 단지 5번만 놀아본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별거 아니야. 뭐 이건 나에게 매우 중요하고 지금은 아무데도 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떠날 거야. 데이비드는 월요일에 호텔로 돌아와서 일을 취소하고 믿을 수 없었던 로런의 주장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